네, 뉴스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남양유업을 먼저 볼 텐데요. 먼저 경영권 분쟁 소식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에 따라서 출렁출렁했는데 어떤 이야기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우선 2013년도 이 남양유업의 히스토리를 좀 살펴보면 대리점의 이 유제품 강매 논란 이후에 불매운동이 좀 한차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2021년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의 억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79% 이 사멸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이 허위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하면서 이 관련해서 역풍을 좀 맞았던 종목이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당시에 이 홍원식 회장이 이 경영권 회장직을 사퇴를 했고요. 여기에 관련된 경영권을 한행컴퍼니에 좀 매각을 했는데 이후에 도려 한 8월경에 이 계약을 해지 통보를 하면서 이 분쟁이 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1심과 2심에서 모두 한행컴퍼니가 승소를 했고요. 최종 1월 4일에 대법원 선고로서 이 경영권이 60년 만에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향후에도 어떻게 될지가 참 궁금한데 최근에 주가의 급등세가 연이어 펼쳐졌고요. 오늘장에서도 6% 넘는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김종윤 교수님, 남양유업의 주가의 급등, 이게 어떤 걸 시사한다고 보세요? 네, 그동안 기존 주주가 워낙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PF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은 경영 효율화죠. 그러니까 뭐 구조조정도 할 거고 네. 이익을 끌어올려서 어차피 이들의 목적은 다시 더 비싼 가격에 되파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영 효율화를 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남양유업 대표적인 자산주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시가총액이 아니라 단일 주가로는 가장 높은 주가를 형성했던 그런 역사도 과거엔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종목의 어떤 효율화를 통해서 주가를 좀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마련되겠구나. 그다음에 이 홍 회장이 중간에 판다고 했다가 거부한 이유도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한테 뭔가 이익을 더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 가격에 못 팔겠다라고 해서 소송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대유그룹인가 어디에다가 또 판다고 이중계약을 해서 네. 지금 아마 그것도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 기업은 좀 그렇게 뭐 질이 좋은 기업이 아닌데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니 네. 일단 자산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산의 가치가 반영되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데 자산 대비 지금 주가 싼 거예요? 그 전에 PF 사모펀드가 기업에 들어왔을 때 주가 움직임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PF가 기업을 인수해서 재매각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의 주가 상황을 이제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주가 안 움직입니다. 빠지거나 흘러내리거나 정체된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이제 3대 사모펀드가 있죠. MBK 다 아시다시피 네. 그다음에 IMM 있고요. 하나컴퍼니가 이제 우리나라 3대 컴퍼니인데요. 이들 기업이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그 프리티 우먼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리차드 기어가 기업 사냥꾼이었죠. 좋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백기사라, 엔젤 투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줄리아 로버츠도 나오죠.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을 절감시킵니다. 그래서 이익치를 극대화시켜서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면서 매각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거 이제 숫자 장난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사의 주가 형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하논 시스템, 네. 자동차에 냉각기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주가 굉장히 정체되고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락앤락, 네. 이 종목도 주가가 정체되고 굉장히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베스트 증권, 네. 이게 SPC 구성돼서 LS에서 들어온 기업이거든요. 주가 안 움직입니다. 이러한 형태를 볼 때는 기업에 대해서 최대한 이익치를 계상시키겠지만 성장성을 위한 투자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남양유업의 주가에 대해서는 당분간의 영역에서도 앞으로의 영역에서 매수보다는 관심보다는 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공부하는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자산 가치 대비 그럼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비슷한 수준이다? 혹은 자산 가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게 만약에 성장한다면 지금 이 종목의 BPS 80만 원이 넘거든요. 그렇게 높은 주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성장한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지금 과연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옛날만큼 남양유업의 어떤 점유율도 회복하고 네. 신제품도 공격적으로 나오고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인수하면 그런 거 안 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그런 경영을 하게 됐을 때는 네.
자산 가격 정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PD가 난리가 났습니다. 남양유업의 성장 동력이 과연 있냐? 지금 애기도 줄어들고 유제품 판매 그럼 줄어들고 하는데 과연 있을 것인가? 그러한 네. 성장이. 남양유업이 분유만 파는 거 아니죠. 그렇죠. 다양하게 팔긴 하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주목할 것은 그러면 뭐 메일유업이나 다른 회사들도 그러면 다 같이 어떤 망가지는 그런 형태로 갈 것이냐. 네.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여러 부동산 자산들을 팔았을 때 받는 이익은 그러면 어떻게 반영할 거냐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는 태형건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형건설 주가 움직임은 어떤가요? 좀 계속 오르고 있나요? 남양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태형으로 네, 넘어갔네요. 태형. 테이블 여기 태형 있잖아요. 테이블 태형. 아, 네네네. 잠깐만요. 네, 태형건설 한번 봐주시죠. 네. 태형건설 현재 주가 0.3% 소폭 하락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습니다.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지금 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태형건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주식에 입문한 종목이 태형건설이요? 금호타이어입니다. 아. 워크아웃 때. 네, 제가 워크아웃 때 뭣도 모르고 들어가서 그 바닥에서부터 더블을 내면서 주식이 쉽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네. 이제 바로 감자를 맞았거든요. 핵심이 되는 거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나오는 말도 낭설도 너무 많고 네. 그래 워크아웃의 가장 큰 핵심은 채권단이 이걸 허가를 해줄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자구 안으로 얼마나 주식이 물타기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결국 나중에는 감자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거는 건설이라고 하는 큰 레버리지 사업이기 때문에 뭐 과거 건설 워크아웃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룹사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 이게 접근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뭐 슈퍼개미가 지분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으나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슈퍼개미의 총자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우리 개인 투자자 기준에서는 50억이라 그러면 엄청 큰 돈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그분이 1,000억인데 50억을 배팅했다 그러면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은 얘기 이런 것들만 따라가기보다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다음 주입니다. 1월 11일이 되어야 대주단과 협상이 정말로 진행이 되는가, 워크아웃이 시작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 위험한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태형건설 같은 경우는 75% 이상의 대주단이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워크아웃에서 법원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앞에 얘기했던 대로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겠죠. 3자 배정까지 가는 형태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투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뭐 주봉상, 월봉상 역사상 신저가였죠. 지금 12월 28일 1,930원이 역사상 신저가. 지금 시총 기준에서는 오늘 시총이 1,194억. 그렇다면 한 12월 28일 약 700억, 한 600억 원대까지 시가총액이 좀 밀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좀 유입이 됐고 저는 워커아웃 종목에 대한 이 테마성 수급 내지는 일회성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후에 어떤 기대감까지는 좀 가져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향후에 이 워커아웃이 종결이 된다 또는 그 이후에 대한 스텝이 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개인이 좀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크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분의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먼저 김대중 고수 말 많은 종목은 글쎄 투자는 소리 없이 강한 종목이 좋다. 김종희 고수는 태형건설 버리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 변영인 고수 투기성 매매는 지양해야 한다. 기업 가치에 집중하자. 테이버 고수는 지수가 쉬어갈 땐 뉴스가 중요해진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